네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 퇴근해 집에 오자. 아들 지역을 보고 아버지 상철은 그만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역정에 여기가 아버지 집인가요? 이 집에는 어머니 지분도 50%잖아요 하고 되받아치는 아들 지역. 두 부자는 몇 달 만에 집에 돌아와 밥 한 끼 챙겨주는 어머니 다정의 애틋한 마음에 다시 생채기를 내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이지혁이 나도 어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다음 순간 다들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요. 너는 아직 자기 마음 하나도 못 다루는 사람이잖아. 이지혁은 스스로 제법 성숙해졌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몇 걸음만 옮기면 금세 본색이 드러나곤 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겠다고 말한 건 분명 용기였는데요. 이상철 앞에서는 또다시 어린 아들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참지 못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이 현관을 넘어서며 이제 집에서 살려고요라고 말했을 때 한숨부터 길게 내쉬었는데요. 그 한숨이 말보다 먼저 이지혁의 자존심을 찔렀었습니다. 이상철은 어디라고 내 맘대로 들어오냐라고 쏘아붙였고 이지혁은 돌아올 때 돼서 돌아왔다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그 말투가 어른 같긴 했지만 속은 허술했었습니다. 김다정과 할머니가 말리며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라 하니 결국 상철은 그동안 마음 졸이고 서럽게 울던 아내 다정을 생각해서 아들 지역을 향해 끓어오르는 자존심을 접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카페 창고에서 평소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말다툼을 해서 목소리가 잠겼고 눈밑도 더 어두웠습니다. 말은 아끼고 숨만 고르게 쉬었어요. 머릿속엔 계약서 문장들만 돌아다녔습니다. 3개월 동업, 공적인 관계, 끝나면 사무실 분리. 한 줄 한 줄이 딱딱했고 칼처럼 예리하게 느껴졌습니다. 펜을 잡던 손끝이 잠깐 떨리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공증부터요. 어제 그렇게 말했던 게 방어막 같긴 했지만 필요하다고도 느꼈습니다. 이지혁이 자꾸 원칙을 앞세우면 내 말이 묻힐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조항마다 내 역할, 내 책임을 또렷하게 적으려 했습니다. 배려처럼 들리는 말도 그 순간엔 경계처럼 들렸습니다. 그게 미안했지만 오늘은 일단 기준부터 세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종이는 차갑지만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도면을 펼쳤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약속 시간을 조금 앞당겨 현수 선배의 건축사무소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걷는 발걸음이 묘하게 맞아떨어졌는데요. 마음속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지혁이 짧게 숨을 고르고 오늘 말 내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그래도 중간은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웃으며 받아주었었습니다. 말의 순서를 미리 정하는 일부터가 오늘의 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소리가 먼저 반겼습니다. 스케치가 겹겹이 쌓인 병 샘플 타일이 정갈하게 놓인 선반, 한쪽에 켜둔 작은 전등까지 다정한 사무소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현수 선배는 두 사람을 보자 같이 오니 보기 좋다라고 반가워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둘의 긴장을 잠깐 낮춰주었었습니다. 차 두 잔이 내려오는 동안 이지혁이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배, 인사 겸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이지혁이 또박또박 말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일을 겪으면서 혼자 서보려 했는데요. 결국 일은 사람이랑 해야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은호와 3개월 조건부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수 선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결국 둘이 동업하게 된 거네. 기간을 정하고 역할을 나눈 건 좋다. 다만 지표도 같이 정해라. 매출만 보지 말고 하자. 보수 편차잔금 회수율 고객 만족도를 한 묶음으로 봐라. 그래야 싸울 일이 줄어든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동아리방 한결같이 회장직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오전과 야간에 프로젝트 결제와 검수를 붙이면 동아리 일정까지 챙기면 둘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운영 자료는 월마감 후원 처행사 캘린더까지 묶어 정리했습니다. 지은호도 바로 이어갔습니다. 저도 카페 아지트 매니저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매장은 더 집중하실 분이 맞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 선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맘대로 집은 정말 콩나물 자라듯 맘대로 쑥쑥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 축하해 지여가 그러고는 말을 살짝 눌러 얹었습니다. 다만 하나만 더. 약점을 먼저 말해라. 약점을 원칙으로 가리면 관계가 버티고 사람이 부서진다. 순서는 늘 같다. 먼저 마음, 그 다음 원칙. 이지혁이 짧게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믿고 지켜봐준 현수 선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오늘 무엇을 얻으러 왔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었습니다. 현수 선배가 차를 밀어주며 물었습니다. 동업의 시작점이 서로 다를 테니 그 다른 마음도 적어둬라. 기록은 나중에 오해를 줄일 거야. 이지혁이 솔직하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결혼식 뒤에 서 있었고요. 그래서 원칙에 더 매달렸습니다. 지은호가 그 옆을 채웠습니다. 저는 책임진다는 말을 가볍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증부터라고 먼저 말했었습니다. 현수 선배가 둘 다의 눈빛을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시작점이 다르면 다를수록 순서를 지켜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원칙. 정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현수 선배가 한 장짜리 의뢰 메모를 건넸습니다. 실험처럼 가벼운 건데 너희 방식이 실제로 굴러가는지 보기 좋은 건이다. 급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일정과 예산을 너희가 먼저 제안해봐라. 지은호가 메모를 받아들고 기준안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라고 말했었고 이지혁은 결산 모델을 덧붙여 검토 요청 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었습니다. 말끝이 서로를 보완하듯 맞았습니다. 세 사람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한테는 이렇게 잘 말하면서 정작 서로한테는 늦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말하기, 그 다음 원칙.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둘이 주고받는 짧은 문장이 작은 계약서처럼 마음에 눌러 찍혔었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각자 자리로 향했는데요. 흩어지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떠났지만 둘 다 비어버린 게 아니라 새 자리를 만들었다는 감각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날 밤 한결같이 운영진 공지와 아지트 매니저 교체 공지가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문장은 다정했고 기준은 정확했습니다. 관리자는 바뀌지만 커피의 온도와 인사의 높이는 그대로입니다라는 지은호의 문장과 회계행사후원 절차는 기존 표준대로 이어집니다라는 이지혁의 문장이 같은 화면에서 나란히 빛났습니다. 후배들과 단골의 답장이 조용히 쌓였고요. 수고 많았다. 새 자리에서도 응원한다 같은 말들이 두 사람의 저녁을 따뜻하게 덮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성재와 수정에게도 이 사정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은호는 성재, 수정과 PC방 모임을 가진 후 세 친구는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지역과의 동업에 대한 내용이나 은호가 카페 매니저를 그만두게 되고 현수 선배를 만난 일등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뢰를 수락하고 싶은 단독주택권을 지역은 수익이 남지 않는 장사라고 원칙만을 내세우는 상황도 안주거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이지혁의 마음이 살짝 흔들렸었습니다. 사실 이지혁은 친구들 사이에 후일담이 자기 없이 먼저 돌 때가 있었고 그 작은 시간차가 불필요한 상상과 서운함을 데리고 오곤 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 친구인 성재는 은호, 수정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었고 급기야 그들을 쫓아 미행까지 감행했었습니다. 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말들을 하는 거지? 이런 지역의 서운함은 종종 혼잣말로 바뀌었고 일에 폭 파묻혀 점심조차 혼자 따로 먹는 철민에게도 이상한 대표님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철민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이상한 녀석으로 보내온 오랜 시절이 있었기에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재의 태도는 친절했는데요.
그 친절이 누군가에겐 칼날처럼 빛나기도 했었습니다. 너희 셋이서 게임하러 갔지? 라고 들이대던 전날의 조급함이 다음 날에는 점심은 다 같이? 라는 어색한 제안으로 바뀌었는데요. 제안조차 어른인 척 하려다 결국 아이처럼 서툴러졌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서툼을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는데요. 오늘은 현장 미팅 잡혀 있습니다 라고 짧게 말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같이 움직일까? 라고 했는데요.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아냐, 난 오후에 합류할게라고 말끝을 정리했었습니다. 현장 미팅은 오래된 단독주택 리모델링 건이었는데요. 예산이 빠듯한 대신 구조가 흥미로웠습니다. 지은호는 공간의 결을 나무로 살리고 낡은 계단의 흔적을 장식으로 남기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비용이 올라가는 지점마다 대체안을 붙여두었습니다. 이지혁은 서류를 넘기며 이 라인은 비싸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지적은 정당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지은호는 그 라인을 살리면 채광이 달라지거든요 라고 설명했는데요.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이 그래도 안 돼요. 원칙에 맞지 않아요 라고 잘라버렸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잠깐 멎었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다물고 도면을 내려두었는데요. 고개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한 발은 감정의 후퇴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위한 후퇴였고 후퇴 끝에서 그럼 여기만 제 돈으로 보충하죠. 계약서에 제 부담으로 표기하면 되잖아요 라고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지혁은 숨고를 틈도 주지 않고 내질렀습니다. 실장님, 지금 자선 사업을 하나요? 예술을 하나요? 말의 속도가 더 빨라졌고 문장 끝에 숨이 걸렸습니다. 우리 맘대로 집 이름으로 나가는 프로젝트에 담당자가 몇천 깎아줬다는 소문이 도는 일은 없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단호함이 오를 때도 있었지만 오늘의 단호함은 어제의 상처가 갑옷이 되어버린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갑옷에 부딪힌 손끝이 살짝 저려왔는데요. 그것이 아픔인지 습관인지 분간이 모호했습니다. 그렇다고 고집을 더 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책임감이 먼저인 사람이 책임을 말하려면 때로는 침묵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회의는 숫자와 근거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공기가 느슨해졌습니다. 이지혁은 결산표에 공란을 메우며 견적 재산정은 오후에 통화 올 겁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말투는 담백했는데요. 담백함 뒤에 묵직한 경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네, 현장 사진 다시 찍어 붙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말끝이 짧았습니다. 짧음에는 사과와 아쉬움, 그리고 자존심이 한꺼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꽤 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낡은 계단의 못자국을 얇은 브라켓으로 감싸 장식 모듈로 바꾸는 시안을 만들었고 오래된 철제 난간을 재단의 현관 파티션으로 재활용하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비용을 올리지 않고 이야기만 풍성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를 베듯 달려갈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이지혁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자선이냐 예술이냐? 그 질문은 정답 같기도 하고 동시에 오답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사이 지은호는 자주 수정과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고 바쁜 날의 퇴근길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대단한 계획이 오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은 먹었냐로 시작해서 오늘은 어떻게 버텼냐로 끝나는 작지만 단단한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은호가 동생 강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여전히 은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동생과 마음 여린 어머니까지 가정사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PC방 모임은 잦아졌고 모임 후 술자리도 길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언제나 배려심 깊은 성재는 더더욱 은호를 마음 깊이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고 은호 역시 성재 선배와 보내는 시간에는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휴식이 되었습니다. 어느 비가 오던 날 둘과 함께 우산을 나눠 쓰고 골목 모퉁이에서 헤어지는 장면이 잠깐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보면 데이트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거의 매일 같이 벌어지는 업무 이야기들이 더 많았는데요. 보는 사람의 눈에 정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지혁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결산표를 다듬었습니다. 숫자는 진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만큼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창밖으로 세 사람이 웃으며 골목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 숫자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듣는 사람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고 어제의 갑옷이 오늘의 질투로 바뀌었습니다. 이지혁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닫았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고 표정은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늘 같은 변명을 붙였습니다. 안전 확인. 그러나 오늘의 발걸음은 확인 이상이었습니다. 확인 뒤에 붙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걸음이 길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세 사람이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수정이 다음 주에 또 보자라고 손을 흔들었고 박성재가 연락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이지혁은 멀찍이 서서 그 반짝임을 보았습니다. 눈이 시렸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수정과 박성재는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지혁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버스를 따라가는 이유를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바꿔 말했습니다. 야간 노선이 위험하니까. 골목 공사 구간이 많더라고. 오늘은 비가 오잖아. 세 번째 변명이 입안에서 맴돌다가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번 이지혁 동업자인데 은호가 밤길에 퇴근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자책 아닌 자책을 되뇌었지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아직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장 미팅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빠듯한 예산, 그러나 흥미로운 구조. 클라이언트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천장은 노출이 가능할까요? 답답하지 않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도면을 펼치며 보강을 하면서 선을 정리하면 가능합니다. 기존 목재의 질감을 살리고 필요 구간은 규격 합판으로 덮어서 리듬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혁은 곁에서 숫자를 붙였습니다. 보강과 방염 처리 비용을 합치면 이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 라인은 비쌉니다. 지은호는 그 라인을 살리면 채광이 달라지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의 단호함이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두 분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서로 다른 말인데 합이 맞네요. 가벼운 농담이었는데요. 가벼운 농담이 때로는 제일 무거운 모처럼 박힙니다. 이지혁이 먼저 받아 넘겼습니다.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먼저입니다. 지은호가 이어서 가볍게 웃으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래 갑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웃음처럼 흘렀는데요. 속의 온도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문장이 서로를 가볍게 비웃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그걸 재치로 받아들였고 현장은 잠깐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심장은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천정 마감 검수를 하려면 오래된 석갈의 사이를 가까이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습관처럼 먼저 올라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안전모를 고쳐 썼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 임시로 깔아둔 합판 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습니다. 여기 보세요. 보강이 덜 된 구간이 있네요. 이쪽이 비가 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지혁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잠깐 그쪽 합판은 고정이 덜 됐습니다. 오른발을 옮기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늦었습니다. 합판이 아주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지은호의 몸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빠르게 그리고 길게 지나갔습니다. 지은호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손이 공중을 더듬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이지혁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기 좋게 뛰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쏜살처럼 달렸습니다. 손이 위로 올라갔고 팔이 몸을 받아냈습니다. 무게가 둔탁하게 안겼습니다.
합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먼 데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은호가 이지혁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이 잠깐,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의 숨이 이지혁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가벼운 커피향과 먼지 냄새가 섞였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크게, 너무 크게 뛰었습니다. 품에 닿은 체온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먼저 올라갔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는 바로 손목을 잡아 맥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맥을 확인한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손을 놓기 싫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병원은 필요 없습니까?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과했네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그제야 달려와 큰일 날 뻔했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그러게 인테리어 전문가면 좀 조심을 하셨어야지 하고 멋쩍게 얘기하며 안전관리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원칙의 언어였는데요. 표정은 원칙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눈빛은 보통 질투와 불안의 경계에 있을 때 나왔습니다. 오늘은 두 감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현장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안전표지와 보강 순서를 다시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내려와 물을 마시며 어지럼증이 없는지 확인했고 이지혁은 필요한 확인을 끝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발 물러서면서 마음은 10걸음쯤 앞으로 뛰어가 있었습니다. 아까의 순간이 계속해서 되감기처럼 반복됐습니다. 떨어지는 몸, 올라가는 손, 안기는 체온. 그 사이사이로 수정과 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우산을 나눠 쓰던 밤, 골목에서 웃던 얼굴들,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없던 사실. 미팅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한결 선선했습니다. 지은호는 오늘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착하면 문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은 그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네. 남기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이지혁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방향이 생기면 사람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휴대폰에 짧은 진동이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이지혁은 오래 쓰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 안전라인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한 줄을 더 붙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보내고 나서도 손끝이 오래 떨렸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답장이 왔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잡아준 팔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 한 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제의 몸이 다시 툭 하고 품에 안기는 감각이 살결처럼 살아났습니다. 팔과 어깨에 남은 무게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심장이 그 무게를 천천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창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다가 망설이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머뭇거림이 그날의 눈빛과 겹쳐 보였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은호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가 품에 안긴 채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쉬던 그 호흡이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잠시 후 은호가 다시 보냈습니다. 어제는 겁이 났는데요. 이상하게 외롭진 않았습니다. 그 말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대화창 불빛이 작은 난로처럼 따뜻해졌습니다. 지혁은 더 이상 변명도 원칙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음부터 먼저 꺼내야 했습니다. 난 불안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다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점 하나가 깜빡이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곧 아주 조심스러운 답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덜 무섭습니다. 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지혁은 평소보다 한 박자 느리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둘의 목소리가 어제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주보는 눈빛에서 긴장이 조금씩 걷혔습니다. 지혁은 책상 위 작은 박스를 밀어두었습니다. 어제 생각하다가요. 상자를 연 은호가 잠깐 놀랐습니다. 경량 안전화, 손목 보호대, 그리고 얇은 무릎 패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회색이었고 보기보다 가벼웠습니다. 선물 같지만 사실은 저의 부탁입니다. 당신이 먼저 올라가는 날에도 제가 밑에서 더 단단히 받치려면 이 정도는 먼저 갖춰야 합니다. 은호는 말없이 끈을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보다 덜 무섭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지혁은 어제와 달라진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오기 전 은호가 손목 보호대를 차도록 옆에서 고정을 도와주었습니다. 고무밴드를 맞추는 손길이 잠깐 겹쳤고 둘 다 같은 타이밍에 아하고 숨을 고르며 웃어버렸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어색함이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힘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지혁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비용 라인은 조정안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채광 라인은 은호 설계안을 우선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 공간의 이야기가 집을 오래 살게 만듭니다. 은호가 그 옆을 부드럽게 받쳤습니다. 대신 보강과 방염에서 수치를 깔끔히 맞추겠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먼저 돌리고 안전선 환기장치를 추가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문장은 어제의 비웃음 대신 서로를 올려주는 다리처럼 이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의 표정이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두 분, 오늘 합이 아주 좋네요. 어제와 같은 농담이었는데 오늘은 칭찬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끝나갈 무렵 지혁은 또 하나의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저녁에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따뜻한 것 먹을까요? 어제는 마음이 차가웠습니다. 은호가 한 박자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따뜻한 걸로요. 칼국수요? 어제부터 이상하게 칼국수네요.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 웃음은 누구에게 보이든 상관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데이트라고 부르면 너무 빠르고 업무 후 브리핑이라고 부르면 너무 멀었고 그래서 딱 좋은 이름은 함께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지혁은 말의 순서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내일은 내가 먼저 현장 안전선 다시 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불안해지면 숨기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은호가 그 말을 조용히 받아 적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메우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네요. 같은 말을 같은 순서로 하네요. 식당을 나와 밤 공기를 잠깐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제와 같은 바람인데 오늘은 체온이 먼저였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 벨벳에 묶인 얇은 리본이 있었는데요. 결심이 묻어나는 매듭이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은호가 눈을 깜빡이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가느다란 체인에 작은 링 펜던트가 걸려 있었는데요. 반짝임이 요란하지 않고 숨 쉬듯 잔잔했습니다. 링 안쪽에는 아주 얇게 새긴 글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음. 어제 떨어지던 순간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잡았던 건 손목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말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그래서요, 무겁지 않고 잊어버려도 다치지 않을 만큼 가벼운 걸로 골랐습니다. 은호는 목걸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금속의 온도가 밤 공기와 섞여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이 글씨, 제가 어제 들었던 말이네요. 네, 제가 배운 순서입니다. 먼저 마음, 그 다음 원칙. 혹시 불안해지는 날이 오면 이걸 만지면서 제가 먼저 말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려던 두 사람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목걸이의 작은 링이 손바닥 안에서 살짝 굴렀고 그 굴림이 마음을 다독이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하지 않아서 더 좋습니다. 무섭던 순간을 덜 무섭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걸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결 사이로 체인이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잠금이 딸깍하고 맞물리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지혁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덜 외로웠습니다. 은호도 웃었습니다. 저는 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오늘부터 지킬 순서이기도 하네요. 먼저 마음. 둘은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대신 한 걸음 더 가까이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봅시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인사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인사 뒤에 은호의 빛나는 작은 링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밤 지혁은 창문을 조금 더 오래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목걸이 덕분에 마음이 조용합니다. 잠시 후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도요. 내일 먼저 마음부터 말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문장은 목걸이의 고리처럼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약속은 요란하지 않았고 대신 매일의 자리에서 단단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